반갑습니다. 여신지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회암 여신의 운전자금 대출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금 취급 시에는 차주의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출해서 해당 운전자금이 가용한도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소요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해야 하는 운전자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운전자금입니다.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에 수반된 일반 자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재를 매입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단기로 회전하는 성격의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증가운전자금입니다. 경상운전자금의 증가분으로 차주의 외형이 증가할 때나 매입, 매출, 결제 방법이 변경할 때 등 발생하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절자금입니다. 일시적으로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한 운전자금입니다. 여름, 겨울 등 특수한 시점에 외형 증가 요인이 있어가지고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계절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자금입니다. 월중자금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월중에 부담해야 될 당좌 결제 금액 증가분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전자금 등을 우리가 월중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대한 자금입니다. 금리 부담 증가나 재무상황 악화 등에 따라서 기존 대출금의 조건 변경을 위한 대안자금 요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전자금 종류에 대한 내용은 교재 내용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주가 앞서 설명된 종류의 운전자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이 차주가 요청한 금액이 그 한도 범위 내에 여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재의 기호 하부터 타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기준 총 운전자금 10억 이하의 운전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기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한 같이 한번 꼭 참고하셔서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입니다.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총 운전자금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에서 기존 총 운전자금 차입금을 차감해서 한도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역비서 한도 산출하면 7607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1회 전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 공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간 추정 매출액에서 추정 감가상각비를 빼고 거기에 1회 전 기간을 곱해주고 그 값에다가 365일을 나눠주면 실질적으로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추정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에다가 과거 2년간 매출액 평균 중과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주면 연간 추정 매출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추정 감가상각비는 추정 손익계산서나 추정 제조 원가 매수자상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운전자금 1회 전 기간입니다. 운전자금 1회 전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차주가 시험평가가 완료되었다면 소요자금 한도 산출 화면에서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하실 부분은 만약 산출된 1회 전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임업, 어빈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인 경우에는 1회 전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90일로 예외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도소매업이나 전기가스 수도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은 우리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전 기간을 예외적으로 30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출했다면 이젠 그 결과값에서 기존 총 운전자금 차입금을 빼서 한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 운전자금 차입금은 교재에서 설명된 것처럼 기업정보 올보상의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타인 대환자금인 경우에는
대환 대상 운전자금은 총 차입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예금, 특수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쓰인 운전자금, 상하보험 할인, 무역어음 대출 등은 운전자금 차입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성 여신은 한도 금액으로 운전자금에 포함하되 경우에 따라서 6개월 평균 잔액을 적용해서 총 운전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차주 기준 운전자금 대출 총액은 해당 연도 추정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 신청 금액이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저 본부심사 협의회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제시가 되어 있고 운전자금 회전기간도 앞선 공식에 따라서 120일로 산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 및 타 금융기관 여신 현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대 운전자금 4억, 한도가 4억이고 대출잔액도 4억이시고 담보는 보증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할부 상한 1대 운전이 대출 한도는 2억이었는데 지금 상한이 되고 1억 5천이 남아서 예금 담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통대 한도 5억 중에 잔액은 4억이시고 공장이 담보로 들어와 있고 할인은 또한 5억 중에 4억이 잔액인데 신용으로 한도 거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공식을 같이 보시면 2017년도 매출액에 과거 2년 동안의 평균 매출 증가액을 곱한 금액을 같이 또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2017년도에 매출액이 이 46억 8천이었습니다. 46억 8천에 2개년도 동안의 매출의 평균 증가율이 25%였습니다. 25%를 곱한 금액과 46억 8천을 더해주면 58억 5천이 나올 겁니다. 이 58억 5천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은 우리가 2018년도 연간 추정 매출액 58억 5천에서 추정 감가상각비, 앞서 감가상각비가 1억으로 제시가 됐었죠. 58억 5천에다가 1억을 공제해주고 거기에다가 1회전 기간, 아까 제시된 운전자금 회전 기간이 120일, 120일을 곱해준 금액에다가 360을 나눠주면 18억 9천이 1회전 소요 운전자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때 문제는 이제 이 18억 9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차주에게 가용될 수 있는 운전자금의 한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먼저 공식이 이렇습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운전자금 가용 한도는 1회전 소요 운전자금에서 총 운전자금 차익금을 빼주면 가용 한도가 나옵니다. 18억 9천이라는 1회전 소요 운전자금에서 앞서 표에서 제시됐던 기존 대출금을 공제를 해줄 건데 1대 운전자금 4억은 전부 다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할부상한 1대 운전 1억 5천, 정통대 한도 기준으로 빼야 된다 했죠. 한도가 5억이고 대출 잔액은 4억이었습니다. 4억을 빼는 게 아니라 한도 기준으로 5억. 근데 이 금액에다가 실질적으로 예금 담보 해당액 1억 5천을 빼주면 되는데 할인은 운전자금이 아닙니다. 그죠? 앞서 설명드렸던 제외 가능한 운전자금 종류 중에서 할인업, 시설대로 존용이 확실시되는 어떤 특수 운전자금 등 또한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데 할인업도 대표적으로 기존 운전자금 차입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외시킬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억과 1억 5천 그리고 정통되는 한도를 더한 금액 즉 10억 5천, 10억 5천에서 예금 담보를 빼주면 9억이 되겠죠. 그래서 18억 9천 가용 한도에서 1회전 소요 운전자금 18억 9천에서 9억이라는 기존의 총 운전자금 차익금을 빼고 9억 9천이라는 가용 한도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대출 운전자금 편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자금 용도의 유형 사업점검 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